근데 합성함수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다시 잡고 가야 되는 게, 합성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함수 그러면, 중학교 때 함수를 배울 때는 어떤 값을 대입해서 무슨 y 값이 나오고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한 설명들을 하잖아. 근데 포괄적인 이야기는 두 개의 집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지. 두 개의 집합. 집합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합성함수라는 건 뭐냐면 함수의 연산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것도 연산이죠. 합수를 더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연산이지만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이렇게 연산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거잖아. 그래서 얘가 연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냐면, 자, 봐. y는 내가 f 합성 gx라고 썼던 약속들이 사실상 지금처럼 설명이 돼야 됐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배웠던 건 이걸 거야. 어떤 집합에서 색깔만 좀 구분할게요. 또 다른 집합으로 지금처럼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를 대응 관계로서 하나의 함수가 구성이 됐다라고 할 때 이걸 g라고 먼저 쓰겠죠. 흐름상. 두 번째가 중요한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집합 세 개를 쭉 연결했다라고 배우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빨간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하얀 집합을 무엇으로 공역으로 하는 그냥 또 다른 함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서로 다른 두 개, 아니지, 서로 다른 표현 쓰지 맙시다. 원래는 독립적으로 주어져 있는 두 개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함수를 무엇? 이 연산으로 연결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파란 집합에서 하얀 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f 땡글 g라고 쓰기를 약속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합성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뭐냐면 니네 책을 잘 기억해 보면 이런 책이 내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gx라는 함수의 치역이 f의 정의역에 부분 집합이 되면 우리는 합성함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표현해. 그래서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대응시키는 어떤 3단 형식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을 뿐 사실은 이 집합에서 이 집합으로 가게 만드는 방식을 설명하는 게 바로 뭐야? 합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주의할 점은 이 합성함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 중에 그런 게 있었죠.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합성을 하겠다. 근데 왜 도대체 이게 지금 순서가 이렇게 결정이 된 거냐? 원칙적으로 널 x라고 썼을 때 보세요. 이렇게 쓰기 편하지. 그러니까 얘는 g가 먼저라는 거야. 그래서 f 합성 g를 얘기를 할 때 앞뒤를 바꾸면 이것은 같은 함수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어선 일반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연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됐어요. 그러니까 너랑 너랑을 합성하고 얘를 합성한 거랑 이건 또 그러니까 순서만 바꾸지 않으면 결합 법칙은 또 성립이 되니까 분명하게 얘는 뭐 연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을 성립할 수 없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유한집합의 대응 관계로 설명이 된다면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로 바꿀 수 있는데 자 이제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면서 확률과 통계가 아니라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왔을 때는 좀 양상이 다르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함수로 설명이 되어지게 되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미분 가능성 또는 합성을 통한 미분 등등으로 연결이 되는 게 이제 합성함수의 목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보편적인 계산이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열쇠가 필요한데 합성함수는 복잡하게 볼수록 문제가 진짜 어려워져. 근데 좀 쉽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순서와 치환의 아이디어. 이 두 가지예요. 순서와 치환의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해서 설명하면 좋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런 대응 관계를 합성이 형성이 된다는 걸 기억하되 실제 문제 풀 때는 순서라는 게 뭐? 야, 순서 바꾸면 달라져.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X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가 얘 입장에서는 G가 먼저잖아. G에 의해서 대응돼. 그런데 그 GX라는 것은 G 입장에서는 함수값이지만 F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변수잖아. 변수. 독립 변수. 그러니까 그때 뭐야? 너를 하나의 변수로 보겠다. 이게 뭐 치환. 순서 X 잡고 G 잡고 치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F를 잡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FGX라고 쓰는 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써요? FT. 이렇게 형성해서 문제를 푸는 게 순서와 치환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일관성 있게 좀 보라고 그랬잖아요. 합성이 등장되면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라는 얘기야. 그럼 실제로 미분법,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배웠는데 y는 f에 만약에 gx라고 얘기를 할 때 간단한 설명을 한다면 g도 미분 가능하고 f도 미분 가능하면 이 녀석의 합성함수의 미분은 연쇄 법칙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건미분,
차례대로 속미분. 얘도 그러니까 순서를 지킨 거야. 순서를 지킨 거고 여기서도 치환의 아이디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이제 참고 주의. 주의.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만약에 g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만약에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fx가 뭐 x는 b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주어진 녀석은 근본적으로 우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g'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합성함수는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할 수 있겠지. 잘 들어야 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f는요. 여기 소개해봐봐. x는 b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gx 입장에서 봐요. gx라는 것이 b가 되게 되는 그런 x에서 미분 불가능할 수 있겠지. 내가 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두 개의 점이 얘도 미분 불가능하고 얘도 미분 불가능할 때 곱한 함수는 미분 가능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조사의 대상은 너의 입장에선 그냥 A를 조사하는 게 맞고 얘의 입장에선 F라는 함수값이 B가 되는 점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이 맞죠? 그치?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선생님이 또 강조했던 게 있었지. 바로 어떤 거냐면 합성함수,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법 등등등등을 해석을 하지만 얘를 기하적으로도 볼 수 있었다라는 표현들. 아, 잠깐만요. 요게 젖어서 이거를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칠판 지우개가 지금 없어. 그래서 선풍기를 말려야 됩니다. 아주 뭐 스킬이 잘 먹습니다, 이거 그지? 좋아. 어쨌든 됐어. 이 정도. 야, 됐습니다. 자, 됐어. 자, 이제 기하적 해석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기하적 해석. 간단하게 하자. 어떤 거냐면 결국 우리가 대상으로서 봐야 될 함수는 그냥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만약에 짠 이렇게 잡고 여기에 너라는 녀석이 있다. 그리고요. 이쪽에 뭘 해볼까? 뭐 어떤 함수? 뭐 이런 함수가 있다. 그런 상태로서 여기의 위치를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이고 이 자리를 뭐 그냥 숫자로 쓸까? 마이너스 1이다. 2다. 이렇게. 뭐 그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0에서의 값을 뭐 3 이런 함수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너를 만약에 내가 y는 뭘로 할까? 요거를 뭐 fx라고 할까요? 이걸 fx라고 하고 얘를 y는 내가 gx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y는 f 위에다 씁시다. y는 fgx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말한 대로 순서와 치환. 보통 얘를 한 번에 그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 문제 풀 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리려고 하는 건 딱 1학년 수준에서 끝나. 1학년은 볼 수 있는 함수가 한정적이에요. 2차 함수나 직선밖에 없기 때문에 합성함수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는 미적분까지 넘어온 상태에서 얘를 직접 그리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간접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간접적인 해석.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약에 y는 fgx라고 얘기했다. 선생님이 그냥 순서와 치환이라고 그랬어. 얘를 뭐라고 써주는 게 필요하냐면 자, gx라는 것은 f 입장에서 변수 역할을 해. 치환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ft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봐줄까요? 너를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그죠? 너를 지금처럼 바꿔주면 돼. 그리고 색깔을 봐봐. t 이렇게. 그럼 t에 대한 f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런 상태에서 얘를 뭐라고 써줄 거냐면 gx의 함수값을 t로 본 거니까 너를 t라고 써주면 되죠. 이렇게 보란 얘기지.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f의 g의 2의 값을 물어본다면 그냥 우린 단순하게 어떻게 배우냐면 g2가 마이너스 1이니까 f의 마이너스 1을 찾을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너는 0이다 이렇게 쓸 거 아니냐고. 그죠? 그런 상태고 두 번째 f의 만약에 내가 g 0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쓱 가봐. 이건 뭐야? f의 g 0이니까 g0은 뭐예요? 3 이렇게 쓰면 되죠. 맞아? 그래서 3의 위치를 뭐 어디쯤 할까? 뭐 이런 쪽으로 할까? 3 이렇게 잡고 여기는 뭐 2 이렇게 써보자. 아 그러면 너는 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자 다시 봐. 너를 얘가 받아주고 이 받아준 걸 네가 다시 돌려서 차례차례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한 번에 보는 방식은 얘를 90도로 돌리면 좀 괜찮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안 풀어도 돼. 그냥 단번에 봐도 되지만 한 번에 그냥 다시 이렇게 지금처럼 따로따로 봐도 되는데 한 번에 보고 싶다면 널 축을 돌려서 이쪽을 T라고 놓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기법을 기억하면 좀 편할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려놓으면 사실은 단계 나눌 필요가 없죠. 한 방에 끝나니까. 그럼 다시 봐봐. 얘가 말하는 함수는 이집합에서 이집합으로 가는 함수야. 노란 걸 거쳐서 그냥 이집합에서 이집합으로 가는 함수. 그럼 넌 어떻게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야. 3,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니까 그림상으로는 이런 느낌이죠. 맞아?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자 필기는 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를 만약에 꺾었어. 이렇게 딱 꺾었어. 그럼 얘는 미분 불가능한 x의 위치가 두 개야. 내 말 이해돼? 0하고 여기가 뭐겠니? 2겠죠? 여기가 1이니까 아니 미안. 여기가 2니까 여기가 4겠죠? x가 0일 때, 4일 때 합성함수는 미분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꺾인 것에 붙어서 가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미분 가능 또는 극대극소에 대한 설명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다시 극대극소가 근본적으로 너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성을 통해서도 극대극소를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자, 지금 이 그림이라면 F 입장에서는 극대죠. 그렇죠? F 입장에서는 극대야. 근데 지금 보면 여기의 값을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 너의 값을 베타라고 해봐. 알파, 베타에서 얘도 여전히 너 자체가 극대니까 합성된 엽서도 또 극값을 갖는 거예요. 여기도 볼까요? 짠 잡아놓고 이 자리를 감마, 델타라고 하면 알파, 감마, 델타 이 네 군데에서 주어진 합성함수는 극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극값을 갖게 되는 끊고 지나가는 얘들의 위치가 보이냐고. 맞아? 그래서 시각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처럼 90도 축회절을 하면 미분 가능성,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를 뭐에서 볼 수 있다? 직관에서 볼 수 있다. 자, 본질적으로 다시 가볼게요. 순서와 치환이라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게 가장 근본적이야. 근데 그걸 기하적으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거를 이제 축회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익숙해지기 전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좀 간단한 문제들이 등장됐을 때 돌려보는 연습들을 하면 어쨌든 어려운 문제에서는 조금 쉽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미적분에서 쓸 수 있는 합성함수의 해석법이야. 아, 그래? 잠깐 문제로 좀 가봅시다. 실전 문제가 두 개가 있고요. 실전 문제가 두 개가 있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변형 문제에 대한 모의고사를 내가 몇 번 봤었어. 너희들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원래 문제를 좀 가져와. 원래 문제. 보세요. 포인트 네 번째. 합성함수의 해석 미적분. 자, 문제 볼까? 이 문제가 언제 문제지 봐봐. 작년 문제. 2021학년도 가형이면 이제 미적분. 예, 기하, 이과 30번. 30번은 소위 어쨌든 전통적으로 킬러입니다. 이 문제도 거의 킬러가 맞아요.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냐. 이렇게. 여기 좀, 이제 좀 지워보고. 여기는 선생님이 따로 이제 해석을 써놓지 않았으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영상 복습하는 거는 우리 지금 그 밴드, 오늘 새로운 친구들은 밴드 초대 다시 해드릴게요. 밴드에 선생님이 따로 요 강의들을 지금 올려놓고 있고 하니까 이거 나중에 복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혹시 필기가 안 됐으면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네, 지워볼게. 아, 또 선풍기가 필요한 시간이 왔네요. 네, 지우고. 잘 보자. 문제는 분명히 어려워. 정답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올해 30번 문제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하기에는 기존에 나왔던 30번보다는 쉬울 거라고 생각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택 과목에 의해서 유불리가 갈리게 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선택하는 친구들은 정말 역대급으로 문제가 쉽게 나와요. 확률과 통계는. 기하도 문제가 많이 복잡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이제 미적분은 만약에 예전처럼 이렇게 킬러 문제를 막 뒤에다 심어놓게 되면 미적분 원점수가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럼 통계치 내기가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범위에서의 대체적인 변별을 두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 시간을 쭉쭉쭉쭉 끄는 형식으로 22번을 제일 어렵게 낼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선택 과목인 미적분에서의 30번은 기존의 무게감보다는 분명히 덜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풀게 되는 이 실전 문제 13번 문제보다도 좀 쉬운 문제 30번이 등장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22번하고 30번이 남았다면 나 같으면 30번을 풀 것 같아. 나 같으면 22번하고 30번이 남았는데 시간이 부족해. 우선순위는 30번 쪽이 더 풀기가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 볼게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함수 동그라미. 이놈 또 나왔네. 기존의 미적분 문제를 보면 사실상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수투 파트였어요.
초월함수를 빌려서 수투를 해석하게. 막줄 봐봐. F 구하래. F가 뭔데? 3차 함수라고. 3차 함수 찾으라는 얘기야. 뭘 빌려서? 이러이러한 관계를 빌려서. 자, 위로 가볼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습니다. 아, 그래. gx가 있어. 어려워. 자, F는 3차 함수에다가 합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사인에 파이의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합성꼴이야. 자, 이랬을 때 가족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봐. 얘는 정의역은 모든 실수지만 가에서만 이렇게 얘기해. 가에서만 내가 0부터 1까지만 볼게. 이렇게 됐어. 이거 다 본 게 아니라 여기만. 가족권에서만 0과 1 사이에서 gx가, 주어는 gx예요. 이 녀석이 극대가 되도록 하는 그런 x가, 그런 x좌표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3개다까지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조금 애매해. 이때 극대값이 동일하다. 응? 극대 값이 동일하다. 여기서 잠깐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얘의 함수값은 f 뾰로롱 뽕뽕일 거라고. f 뭐 이런 값이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얘의 극대값을 결정하는 값은 어쨌든 f의 함수값이야. 근데 이제 그게 같대요. 오해하지 말 것. 그게 3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극대값이 동일하다로 어떻게 쓸 거냐. 어쨌든 함수값에 간장된 거다. 합성이 돼 있다. 그럼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선? 그리고 뭐 이런 걸 자시고 떠나서 미분부터 하겠죠. 그치? 뭘 해야지 이야기를 할 거야. F'이고 사인이고 말이죠. 파이 x의 전체 제곱에 이제 속미분, 그러니까 2 사인에 파이 x에다가 코사인 파이 x인데 지금 쓱 보니까 이것도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겠네?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 0 되는 거니까. 자, 보여. 봐봐. 0과 1 사이면 얘가 0이 될 리는 없겠다. 그죠? 그럼 이제 f의 프라임 뾰로롱 뿅뿅이 0이거나 이렇게 이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파이 x가 0이어야 되는데 확실한 게 있네요. 뭐가 확실한데? 저요. 이 파이가 붙었으니까 얘가 0부터 파이 사이에서 네가 0이 되는 위치는 2분의 파이. 다시 말하면 x가 2분의 1일 때 얘가 극값을 만들겠죠. 이거 분명히 좌우에서 보고 바뀌잖아. 그러면 요게 하나? 여기 2개가 있으니까 이쪽이 0이 되는 게 몇 개? 2개였으면 좋겠다. 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아까 했던 얘기, 그럼 굳이 이걸 막 사인까지 집어넣어 쓸 거냐? 아, 사인에 파이에 x의 전체 제곱을 잡자. 그냥 t라고 만약에 한다면 f't가 이렇게 0이 되는 위치에 대한 설명들을 해야 될 거고, 너는 뭔데? 저 3차 함수인데요? 아,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네.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게 하나, 둘이고,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만 2분의 1이 아닌 녀석이 2개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만들 수 있죠. 극값을 만드는. 근데 잠깐만. 극대가 3개라고 했고 극대값이 동일. 야, 이걸 어떻게 끊어나갈 거냐. 이게 문제인 거지. 쉽지가 않은 거야, 지금 상황이. 다시요. f'이 0이 되거나 네가 0이 되는 거 어쨌든 3개는 잡아야 될 것 같고, 얘 하나는 얘기를 한 것 같고, 그게 또 극대인 걸 확인해야 되겠고, 이것의 극대값이 다 동일하다는 걸 활용해야 되겠고. 근데 잊지 마십시오. 뭘? 어쨌든 이 문제의 핵심 주제는 3차 함수의 해석이야. 심플하게 오히려. 초월함수가 아니라 물음표. 여기까지. 조금 더 봅시다. 가조건이고요. 나조건 봐봐. 자, 나조건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잘못 읽는 친구들이 x가 0과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해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다른 조건이야. 이거는 모든 실수에 대한 얘기죠. 모든 실수에서 gx의 최대값은 2분의 1이고 최소값은 0이라고. 자, 다시. 가조건에만 들어가는 거고 나조건은 그냥 통째로 모든 실수에서, 그러니까 이무의 실수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gx가 뭐 최대값이 라지 m이라고 씁시다. 뭐 그 2분의 1인 거고 최소값이 0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무슨 잠깐만이냐면 gx 같은 경우가 애초에 시작이 f로 합성이 된 건데, 그럼 얘의 함수값은 3차 함수로 결정이 된 거죠. 어떻게 끊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최대 최소는요. 잘 들어? 극값이나 끝값에 관련된 얘기야. 자, 따라해 봅시다. 극값이나 끝값. 누구의? 우리는 지금 사실은 f 얘기로.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것 같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끊어졌어. 그럼 네가 최대값이고 네가 최소값이라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3차 함수가 있는데 이게 이쯤에서 끊어졌어. 그럼 네가 최대값이고 네가 최소값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끊어졌어. 그럼 네가 최대고 네가 최소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극값이나 존재한다면 끝값에 관련된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나조건이 조금 더 명확해. 지금 봐봐. 이거 우리 계속 하던 거거든.
극값이나 끝값. 이 문제는 목표가 3차 함수다. 이제 어떻게? 지금 풀이는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문제만 읽은 거야. 그랬을 때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f의 2의 값을 찾으라고 한 거 보니까 어쨌든 f를 찾으셔야 돼. 이제 어쨌든 f를 찾으셔야 된다. 자, 가자 이제. 이제 풀어볼게요. 솔루션. 자, 우선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 사인에 파이에 x의 전체 제곱을 t라고 하겠다까지 하고. 두 번째, y는 gt라고 하자. 이게 지금 너를 끊어서 보는 방식이야. 순서 맞춰. 그럼 난 뭘 해줘야 돼? 너의 그래프를 그리고 잠깐 미안. 이렇게 ft를 집어넣어주면 그게 이제 g를 말하는 거죠. 다시 가볼게. 얘는 3차 함수예요. 정보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얘를 그려야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너를 미분하면 2 사인의 파이 x 아까 한 것처럼 코사인의 파이 x가 파이가 곱해지면서 0이 되는 위치니까 사인 파이 x가 0이 되고 코사인 파이 x가 0이 되니까 사인이 0이 되고 코사인이 0이 되는 위치도 있을 거야. 뭐 쓰지는 마시고. 사인이 0 파이 이렇게 x 끊어질 거고 코사인은 어디서? 여기 반에서 끊어질 거니까 이 위치에서 계속 0일 거죠. 맞니? 그죠? 그러니까 자체의 극값이나 변곡점이 되게 명확하게 돼서 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만약에 0과 1까지만 그리겠다. 이렇게 봐요. 사인은 0하고 2하고 0하고 1하고 2하고 이런 데서 계속 0이잖아. 맞죠? 코사인 값은 2분의 1, 2분의 3 이런 데서 계속 0인 거잖아. 그러니까 0, 2분의 1, 2 이런 값들에서 계속 극값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값들을 대입하면 어떤 경우에는 0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어렵진 않아. 얘는 그냥 바로바로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0 그리고 1 잘 보시면 t라는 녀석이 결과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중요해. 내가 왜 핑크를 썼냐면 얘랑 연결돼. 그치? 속에 있는 너의 범위가 지금처럼 표현됐으니까 y는 ft라는 너의 함수가 정의역이 0부터 1까지야. 그럼 여기서 또 잠깐 3차 함수가 적당히 어디서 끊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끝값과 극값을 체크를 하는 게 맞아. 그죠? 이런 상태. 이게 바로 뭐? 너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y는 ft를 그릴 수 있는 근거가 많지가 않은데 지금 서술한 방식을 가지고 얘를 아까 얘기했던 시각적 방법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다시 여기 좀 지우고 내가 또 물이 묻어 있어. 칠판 지우개가 없어서 지워. 여기는 뭘 그릴 거냐면 아까처럼 짠 기다려 잡고 t하고 여기를 이제 y는 ft 3차 함수 위치. 이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요거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가 1, 여기도 1, 이게 계속 반복돼. 그런데 가족권을 잘 보면 가족권에 대한 이야기는 파란색으로 가보면 가족권은 여기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렇게 되면 t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것만 볼 거예요. 다시 위로 가볼게요. 주어진 녀석이 극대가 되게 되는 x가 3개다. 너의 극대의 결정의 방식에 관여하는 것은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위치와 f의 미분이 0이 되는 위치다. 3개다. 이 녀석을 내가 뉘어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얘만 그려. 어떻게? 하나, 1, 여기 1 이렇게 돼 있죠. 포함이 안 됐으니까. 그럼 얘의 함수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야. 맞아? 그럼 이 라인에서 3차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 거냐 이걸 좀 보셔야 된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자체에서 얘 자체가 뭐야? 지금 극대값이야. 네, 맞죠? 그 상태. 여기서의 3차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 3차 함수가 최대 최소 2분의 1, 0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그려졌다 합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지금처럼 그려지면 여기다 넣을까요? 이렇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놓을게요.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극소잖아. 대략적인 그림이요. 극값을 만들고 극소를 만드는 위치가 하나, 잘 봐야 돼, 두 개 있어. 다시 얘가 극소점이 여기 포함이 된다면, 자 다시 문제에서 극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그냥 만약에 극소다 이렇게, 얘 극소야. 그러면 쭉 잡아놓으면 너의 값이 변할 때 얘가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극소예요. 뭐 작아졌다 커지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크기 관계가 반대로 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좌로 오나 우로 오나 튕기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극소를 만드는 값이라고. 근데 나는 지금 극소에 관심이 없어.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극대를 3개를 만들려면 3차 함수의 극대의 위치가 0과 1의 바깥쪽에 있어서는 내가 그릴 수가 없다. 3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극값 몇 개를 보장한다고? 2개를 보장해 줄 수 있잖아. 내가 맞아? 그러니까 이 그림이 3차 함수가 아무래도 이렇게는 와야 된다는 얘기. 이 뒷부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럼 다시 봐. 3차 함수가 지금처럼 그려졌다. 뒤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자 이게 되게 중요해. 너의 극대를 만드는 얘의 x좌표가 어쨌든 하나, 2개는 보존돼야지 되겠어. 그러니까 2개는 확보했다. 하나가 필요한데 그 하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봐요. 여기 보면 얘는 자명하게 극대. 근데 이쪽 라인을 보면 얘 3차 함수가 쭉쭉쭉 올라간다면 이 라인을 보면 얘는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끝값 위치에서 얘 함수값은 계속적으로 보존이 될 거라고. 그러면 얘 극값은 이 자리에서 보존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너의 극대가 얘 극대로 어차피 증가하니까 감이 바뀌진 않거든. 맞아? 그럼 다시 봐. 하나, 둘, 그리고 아까 2분의 1, 셋. 이걸 빨리 스케치를 해야 된다고. 다시 3차 함수의 극대와의 교점이 되는 게 2개가 필요하고, 얘의 극대가 되는 지점을 보존해 주는데, 막줄 봐봐. 극대값이 동일하대. 끝났어. 너의 함수값과 이 끝자리 함수값이 어때야 돼? 이게 뭐야? 사실상 그래프 추론이죠. 그 문제가 왜 어려웠어? 이거 어려운 거지. 뭔가 조건을 앞에 문제처럼, 앞에 풀었던 문제처럼 확실하게 뭐 정근선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딱 주면 찝고 갈 수 있는데, 그거를 되게 어렵게 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추론이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이 추론이 끝났다. 그럼 다시 그리면 돼. 너만. 다시 봐. 결국 3차 함수에서 내가 관찰해야 될 건 극값. 아까 얘기랑 달라진 게 없어요. 극값. 극값이 되게 되는 함수값. 그리고 결국엔 또 비율 관계. 이럴 거라고. 다시. 짠, 짠. 아, 첫 문제부터 너무 어려운 걸 골랐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가 1이야. 다시 파란색으로 봤어. 여기서 얘가 0부터 너까지밖에 표현을 못하는 게 끝이야, 지금 이게.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1까지만 설명했는데 이 안에서 어쨌든 극값들에 대한 표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고? 아직은 추론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려지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자리 같아야 된다. 얼마로? 몰라요. 극대값은 어쨌든 동일해야 된다. 괜찮아? 이 그림을 설명한 거라고. 이 자리가 어디? 1에서. 맞아?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다시 봐봐. 두 번째 조건은 모든 실수에서라고 얘기했으니까 핑크가 들어간다면 그냥 얘만 들어가는 거야. 다시 봐봐. 나 조건은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해서 뭔가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요거만 포함되죠. 맞아? 그럼 얘 입장에선 이 범위 내에서 자 최대 최소요. 됐어. 최대는 잡혔어 이미. 얘 끝값과 너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맞아? 최소값이 0이래. 야, 그럼 잠깐만. 최소값이 0이려면 느낌상 야, 네가 조금 내려와도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얘의 위치랑 이 끝의 위치가 결정이 안 됐죠. 지금 나는 쓸 수 있는 게 얘가 다라고. 자, 이렇게 그려지면 최소값이 0일 수 없죠. 맞아? 이런 그림에서 최소값이 0이 되려면 우선 이렇게 되면 최소값이 0일 수 있지. 이제부터 뭐야? 이제 넌 관심 없어. 잘 봐봐. 너는 관심 없어. 이 문제는 결국엔 3차 함수라고. 이렇게 돼도 최소가 0인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뭐냐면 극소값이 0이 되게 만들 수 있거나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 색깔을 따로 바꿔봐. 이게 0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0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최소값이 0인 거죠. 그러면 마지막 자리는 F 0이 0이거나 그럼 둘 중에 하나이거나 뭐 둘 다 만들어줄 수 있겠지. 문제를 싹 보면
F가 결정되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야. 이렇게 가.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되는지. 봐봐. 첫 번째 케이스 가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극소값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극소값이 0이다. 근데 여기가 1이다. 그죠? 이런 상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또 이거야. 하나, 둘, 셋, 넷. 잡고 여기가 1인 거죠. 맞지? 그리고 여기가 끊고 지나가는 점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파라고 하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잠시만. 잠깐만요. 여기가 2분의 1. 잠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 어쨌든 수식 쓸 거니까. 잡아봐. 내가 알고 있는 게 2분의 1이야. 자, 지금부터의 풀이는 앞 시간에 했었던 풀이에요. 네가 2분의 1인 게 명확하죠. 지금 이 그림을 봐봐. 여기 빨간 그림. 근데 네가 2분의 1인 것만 명확해. 여기가 0,2분의 1인 게 명확해. 어디서 접하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얘를 잡는 게 낫겠지. 맞니? 그럼 여기가 몇 대면? 2대 1인 거잖아. 아까 했던 것처럼 3분의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그래 F의 3분의 2 플러스 알파가 2분의 1이 되도록 결정하자. 그럼 아까 썼던 것처럼 fx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이 x 마이너스 알파에서 접하고 x 마이너스 1에서 끊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아닌가? 어디가? 어디가? 오른쪽에. 아, 이게 0이, 0이죠? 뭐, 그럴 수 있지. 아무튼, 그래. 여기도 대입한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죠? 여기 수식 맞나? 정신을 좀 차려봅시다. 다시, 요 값이 0이 되게 만들 거라고? 그쵸? 요 값이 0이 되게 만들 거고, 여기가 3분의 2 플러스 알파. 맞아? 그러니까 주어진 수식은 다시 fx하고 2분의 1에서 알파에서 접했고 1에서 끊었어.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어. 그럼 맞아? 그리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자. 넣어볼게요. 3분의 2 플러스 알파 어쨌든 0이니까 너는 사라져. 여기 3분의 2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3분의 2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3분의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네가 얼마야? 3분의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가? 맞니? 2알파는 3분의 2알파. 맞아요? 3분의 2알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3분의 너 들어갈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이냐? 그쵸? 아, 그럼 됐네. 너가 3의 세제곱은 밖으로 빼자고, 이렇게. 여기 2의 제곱도 밖으로 빼자고, 2의 제곱, 이렇게. 벌써 눈에 보이죠?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냐 하면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1의 전체 세제곱으로 보는 게 타당한가요? 맞아? 어디? 1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쓸까? 어디? 3이. 야씨. 다시 할게. 오, 컨디션이 좋지 않군요. 다시 봐. 여기가 3의 세제곱이죠? 2의 제곱이죠? 그럼 2 밖으로 나갔으니까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죠? 맞지? 그럼 이게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과 다르지 않겠네? 그럼 맞는지 보자고. 알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겠죠. 계산이 이렇게 들어. 정리하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3의 세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고 여기가 2의 세제곱이고 네가 알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럼 다시 위로 가봐. 알파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봐봐. 알파가 지금처럼 표현되려면 그 알파는 어디 있어야 돼? 0보다 큰 자리라며. 그 0보다 작은 자리 있으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안 된다고. 얘는 뭐야? 기껏 구해놨더니 이씨 모순이다 이거. 그러니까 뭐가 안 돼? 1번이 안 되겠다. 그럼 결국엔 마지막은 뭐야? F 0이 되도록 너를 구성한다. 자, 이건 어디다 쓸까? 너무 많이 넘어갔는데 이쪽으로 가보자. 두 번째 케이스. 하나, 둘. 답은 그 녀석이 결정하겠죠. F0이 0이다. 이제 가볼게요. 얘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또다시. 주어진 함수가 언제나 이 자리가 1, 여기가 2분의 1인 거야. 그죠? 여기 0. 근데 어디가요? 이 자리가 0. 맞지?
그럼 이 방식은 도대체 뭐라고 써줘야 될 거냐? 지금처럼 가자. fx는 똑같아.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 또 알파라고 쓰고 아까랑 똑같이. 이번엔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1인가? 그죠? 이 상태. 0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아우 귀찮아. 0 대입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얘는 그냥 알파가 루트 2분의 1인 거야. 그럼 끝났어. 얘는 조건에 부합하는 걸로 보여. 맞죠? 그래서 너를 대입하면 fx는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고 x 마이너스 1. 답은 얘가 맞습니다. 여기다 얼마 대입하래?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답 나와. 끝났어. 그럼 다시 흐름 잡아보자. 첫 번째 시작. 얘가 너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함수를 되게 복잡하게 줬는데 이 문제를 끌고 가는 모든 아이디어의 근간이 누군지가 중요해. 나 그냥 3차 함수로 문제 풀었잖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썼던 얘기가 그거야. 22번이 됐던 30번이 됐던 어쨌든 중요한 건 다항식에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뭘 빌려와서? 초월함수를 빌려와서 다항식의 비율 관계로 문제를 해석했던 문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어쨌든 계산이 엉켰어. 이거는 모수다. 이렇게 정리해. 어쨌든 답을 내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 29인가 이렇게 될 거야. 5-2루트가 나올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실전 문제 13번. 분명히 어려워. 근데 안 배운 건 없어요. 해결이 가능한 부분. 여기까지 넘어가시고요. 뒤로 갑시다. 실전 문제 14번 가보죠. 별표. 우리 어떤 모의고사 2회였나요? 3회였나? 그때 이거 변형 문제 하나 던져드렸어. 이거 6평 문제였고요. 6평에서 아주 의미 있었던 22번 문제다. 이거 별표쳐. 이게 지금 공통문항이라서 사실상 그냥 수투 내용인데 가장 의미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올해 합성함수가 킬러 문제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얘 때문에. 문제를 좀 봅시다. 문제. 봐요. 3차 함수 fx가 다음 중 또 나왔습니다. 3차 함수예요. 방정식 fx는 0에 밑줄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이 표현만 벌써 세 번째예요. 그 얘기는 주어진 녀석의 극값이나 극대값이 어쨌든 0이라는 얘기죠. 봐. x축에 대해서 얘가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라는 얘기 아니야. 요거 두 군데서 만난다. 접했다. x축에 접했다. 옆에서 쓰십시오. x축에 접했다. 극값이 0이다. 이 표현이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문법이 정해져 있어. 나조건 봐봐. fx-fx는요. 합성입니다. 합성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다. 옆에다 써. 열쇠. 키. 이렇게 씁시다. 키. 그리고 f1이 4, f'1이 1, f'0이 1보다 클 때 f0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고 문제가 끝났지. 좋아요. 잠깐. 문제로 가보자. 14. 3차 함수 fx라고 그랬어요. 3차 함수 fx.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런데 이제 가족권에서 fx는 0이 몇 개? 2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나조건에서 f의 x-fx가 0이 되는 실근의 개수가 3개다. 그리고 얘를 다조건이라고 씁시다. 다조건이 f1이 4다. f'1이 1이다. f', 요건 좀 약간 난해하지. 사실 문제를 풀 때 요거는 잘 보이진 않아. 이 도대체 뭔 소리냐, 이거죠. 이렇게. 자, 다음을 만족할 때 결국엔 f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얘는 아이디어가 좀 뻔한데 요거의 합성, 이 문제는 합성. 나조건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나조건에 선생님이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fx를 뭐라고 잡을 거야? 이거 그냥 하나의 문자로 잡자. 잡자치환. 그러면 x, fx를 t라고 했을 때 f, t가 0이 되게 하는, 자, t 말고 x가 3개란 얘기야. 근데 잠깐. 처음 시작될 때 얘가 2개라고 그랬으니까 얘 그는 이미 있었을 거 아니야? 잡아야죠. 서로 다른 알파, 베타가 있다고 하자.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이랬을 거라고. 접했을 거야. 맞죠? 그러면 ft가 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t로 표현되는 이 녀석은 뭐 하나가 알파겠고 그 t로 표현되는 또 다른 하나가 베타겠죠. 그럼 다시 돌려놔. t가 뭔데? 저요? x-fx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가 x-fx요. 자, 핑크 갑니다. 요렇게 만들어지는 녀석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녀석의 근이 3개다. 그러면 지금처럼 보여지면 드디어 이거 해야죠. 왜냐하면 실제 실근을 구할 수는 없지. 실제 실근을 구할 수는 없지만 교점은 구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야? fx라고 끊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항해. 요거 x-알파라고 생각해. 너 fx라고 둬. 너는 x-베타라고 써. 그럼 머릿속에 야, 얘도 알파에서 만나는데 얘도 알파에서 x축과 만나는데 얘도 알파에서 만나고 너도 알파에서 만나는데 이제 막줄. 뭡니까? y는 fx와 y는 x-알파와 y는 x-베타로 이루어지는 교점을 3개가 되도록 3차 함수를 잘 그려보라는 얘기였던 거죠. 근데 내가 이 문제를 볼 때 되게 기억에 남던 게 사실 여기서부터 잘 안 풀리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할게. 6평 문제를 풀 때 22번에 보면서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했어 처음에. 근데 여기서부터 막혔어. 왜 그러냐? 내가 완전 잘못 써. 이렇게 그리고 있더라고. 이렇게 놓고 있더라고. 그럼 봐봐. 얘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자,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씁시다. 어차피 모르는 값이니까. 너를 그럼 알파라고 딱 이 두 가지 생각했던 거야. 내 고정관념이 뭐였냐면 문제를 잘못 읽었던 거죠. 최고차의 개수가 뭐 양수다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니까, 자, 봐요. 얘는 알파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대충 그리면, 그래, 대충 그리면 되겠지. 딱 봐. 대충 그리면 되겠지. 야, 그럼 이쪽에서 무조건 교점 2개 나오잖아. 그럼 교점이 하나가 나오게 하려면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되니? 이렇게 되겠죠. 근데 벌써 봐봐. 여기 하나. 야, 얘는 때려 죽여도 2개. 야, 그럼 여기다 또 그리면 얘는 2개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 계속 고민이 좀 되더라고. 다시 여기가 만약에 지금처럼 끊어졌어. 이렇게. 끊어졌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도 지나고 기울기가 1이고 여기도 지날 기울기가 1이고 그렇게 되면 잘 그리면 여기서 이제 접하게 만들 수 있을 거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근데 이 조건에 만족돼서 안 나오는 거야. 얘도 당연히 안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벌써 4개가 나오잖아.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못 풀고 있더라고 내가. 이걸. 뭐가 잘못됐을까요? 문제 안에서 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다 음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함정이었다. 나마저도 고정관념. 문제는 되게 쉽게 보였는데 의외로 숫자가 맞춰지지 않는 걸 보면서 약간 당황했어. 이거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럼 이쪽으로 와봐. 이 2개의 그림이든 또 다른 그림이든지 간에 얘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 자 보세요. 아무래도 접해야 돼. 그럼 이렇게 그린다면 이게 여기서 접하면 어쨌든 하나. 그죠? 뚝뚝 여기 무조건 2개.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왜 안 되냐면 이걸로 와봐. 얘죠. F1이 4라는 얘기는 주어진 함수가 1에서의 함수값이 4다. 근데 얘 봐봐. 여기서의 1이라는 것이 얘랑 연결되는 거죠. 접점을 알려줬구나를 여기서 볼 수 있지. 밑에다 써볼게요. F'1이 1이다. 그 기울기는 얘의 기울기랑 똑같다. 그럼 주어진 함수는 1,4를 지나는데 1,4가 얘의 접점이 되게 어떻게 그릴 거냐. 그리고 못 그리지. 그렇지 않나? 절대 못 그려. 그러니까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이제 못 푸는 거죠. 고민했더니 실마리는 다른 데 있었다는 얘기야. 바로 뭘까? 얘가 최고차의 개수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될래? 하나, 둘, 여기서 한 4, 5분 깎아 먹었던 것 같아. 쫙 잡고 이 자리를 알파, 이 자리를 베타. 이 자리를 알파, 이 자리를 베타. 사실은 최근에 봤던 평가원의 4점짜리나 준킬러, 킬러 문제 중에서 베스트로 뽑는 문제가 얘. 정말 잘 낸 거. 뭐 내가 뭐 잘 풀었다 못 풀었다를 떠나서 천재다. 이거 문제 내신 분. 되게 심플한 조건들을 가지고 문제의 난이도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당황하는 모멘트까지도 정확하게 설정해 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야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얘는 자명하게 이 그림이라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X축이 아닌 지점에서 접하게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너를 지나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1이 되게 만들면서 이 자리가 1,3개 되게 충분히 구성할 수 있겠구나. 케이스 1. 두 번째로 보자고. 두 번째. 그러면 이 경우라면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이렇게 그렸어. 알았어. 근데 두 번째, 여기서 접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접점의 y좌표가 음수가 되게는 안 되니까 이 그림도 저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맞아? 됐죠?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될 수 있는 건 너인 것 같고 그게 얘까지 만족하는지 확인해서 수식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막줄 그림 뭐야? 얘죠, 얘.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아이디어를 다시 정리하면 y는 x-알파와 1,4에서 접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알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왜냐면 내가 여기를 지나니까. 그죠? 4, 1, 알파.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3인가? 아, 이 자리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이니까 0 근방에서 얘는 뭐예요? 아무래도 절대 이 미분계수가 1보다 크게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 좀 이따가. 아무튼 그렇다. 여기 알파가 마이너스. 오케이. 잘 썼지? 그죠? 그 상태. 그러면 수식을 다 쓸 수 있죠. 너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3이니까 우리가 계속 하던 거 이제 쓰면 되지. fx가 x 플러스 3과 자 f의 최고 차이 계수는 몰라 진짜로. 몰라 이렇게 아시죠? 근데 그 녀석이 x-1에서 뭐 했어? 완전히 접했어. 그리고 네가 여기서 뭐 했어? 만났어. 그러니까 fx의 수식을 지금처럼 구성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fx 다시 써볼게요. fx는 k x-1의 제곱 x 플러스 3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죠?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잠깐만. 됐어. 여기까지. 아무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풀이가 많이 갈리는데 다시 위로 가볼게요. 얘를 가지고 지금처럼 쓰는 방식은 또 앞에서 계속 하던 거야. 그죠? 수식을 정리했어? 근데 막줄이 중요한 게 주어가 F다잉? 그죠? F가 마이너스 3에서 접했다잉?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줘? 자, 봐. X 플러스 3이라고 밖으로 묶어주고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K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남고 플러스 1 남고 잘 썼냐? 맞아. 근데 뭘 하려고 그러니? 얘가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필요한 거야. 뭐 해주면 돼? 요 하얀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0이 되게 만들면 k가 결정되고 끝나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는 풀이가 좀 갈렸던 게 처음부터 얘가 완전 제곱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놓고 접선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fx를 애초에 선생님 저는요 x 그러니까 뭐 최고 차이 계수를 모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놓고 x 마이너스 베타라고 놓은 다음에 1,4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 되고 미분해서 대입해가지고 k 갖고 할게요. 그래도 된다고.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선택한 거냐면 두 개의 곡선과의 관계를 가지고 정리한 이후에 f를 구성한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게 0이 되게. 자, 끝냅시다 이제. 여기 집어넣어주면 16, k 플러스 1이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야. 그러니까 네가 마이너스 16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3에다 끝. x 플러스 3이고 이제 구하라는 건 다 구할 수 있지. 여기까지. 어쨌든 난이도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오답률은 상당했어. 네, 가형 친구들 많이 틀렸고.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봐. 이게 대단한 스킬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부분이 되게 지금 감동적이냐면 이거. 교과서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어쨌든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심플함이 있느냐. 이 문제는 올해 최고의 베스트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떻게든 변형해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 중에 하나야. 그리고 어썸 모의고사 3회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봤던 친구들은 3회분에 있었던 22번이었지. 그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됐죠? 여기까지 정리. 넘어갑시다. 실전 문제 14번 합성함수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아무래도 너희들 밥 먹고 피곤한 것 같으니 재미가 없을 때가